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로켓랩 USA, 티커 RKLB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주산업, 이게 더 이상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탐사를 넘어서 이제 뭐 국가 안보, 통신, 심지어 경제 패권까지 걸린 아주 치열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우주 전쟁의 한복판에서 스페이스X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로켓랩입니다. 흔히들 제2의 스페이스X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럴 만한 회사일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켓랩이 가진 진짜 무기는 뭘까? 또 이렇게 화려하게 성장하는 모습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최근 성적표부터 한번 보시죠. 2025년 3분기인데요. 와, 매출이 무려 1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뭐 월가의 예상을 그냥 가뿐하게 떼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시장에 지금 이 회사에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성장률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48% 성장. 야, 이건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고금리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잖아요. 근데 로켓랩은 정반대요. 오히려 풀악셀을 밟고 막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로켓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5단계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처음엔 이 회사가 어떻게 우주산업의 새로운 강자가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이 다들 오해하고 있는 로켓랩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러니까 기록적인 성장세와 그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동시에 따져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회사의 미래를 건 초대형 프로젝트 뉴트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2030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3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로켓랩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바로잡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켓랩 하면 그냥 그 로켓 쏘는 회사?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근데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건입니다. 지금부터 그 물밑에 숨겨진 거대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켓랩의 사업 구조는요, 이 비유 하나면 그냥 끝납니다. 왼쪽에 보이는 로켓 발사 서비스. 이걸 우주 택배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고객이 맡긴 위성을 우주 궤도까지 안전하게 배송해주는 거죠. 자, 근데 진짜 돈을 버는 핵심 사업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우주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 배송할 물건, 그러니까 인공위성 그 자체와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들을 직접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택배 트럭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물건을 직접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모든 걸 증명합니다. 2025년 3분기 매출 비중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공장 사업인 우주 시스템이 전체 매출의 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두가 주목하는 그 로켓 발사, 즉 트럭 사업은 고작 26%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로켓랩의 진짜 정체는 로켓 회사가 아니라 첨단 우주 부품을 만드는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소부장 기업에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로켓랩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CEO 피터백이 한 이 말을 보면 이 회사의 철학이 딱 보입니다. 실행력과 신뢰성은 우주 산업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요,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번 화려하게 로켓 쏘는 쇼를 보여주는 것보다 약속한 날짜에 딱 약속한 품질의 부품을 꾸준히 납품하는 이 공장으로서의 신뢰가 결국 주가를 만든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스페이스X랑은 결이 다른 로켓랩만의 생존 전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동전의 양면을 모두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로켓랩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반대로 굉장히 우려하는 쪽, 그 양쪽의 근거들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한번 찾아보죠. 이 화려한 성장세 뒤에 가려진 그림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긍정적인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나 보여주는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물건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기냐 그거죠. 근데 보세요. 2020년만 해도 물건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34%였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무려 플러스 34%로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건 공장이 드디어 적자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미래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보여줍니다.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 이게 뭐냐면 로켓랩이 이미 계약해서 따놓은 일감, 그러니까 수주 잔고입니다. 아직 회계장부에 매출로 찍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확실하게 들어올 돈이 이만큼이나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뭐 당장 한도에는 굶을 걱정이 전혀 없다는 아주 든든한 보험 같은 거죠. 월가의 전문가들도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로켓랩 분석 보고서를 낸 6곳의 투자기관이 있는데 전부 다 사라, 즉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팔아라라는 의견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위에 있고요.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로켓랩의 미래는 꽤 밝아 보인다는 신호겠죠. 자, 그런데 정말 위험은 하나도 없을까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면 당장 투자하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숨겨진 리스크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찝찝한 신호부터 봐야겠습니다. 바로 내부자들의 움직임인데요. 최근 6개월 동안 CEO인 피터백부터 시작해서 CFO, 이사진 같은 핵심 경영진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이렇게 내다 판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적신호 중 하나죠. 시장의 반응도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렇게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고점 대비 40%나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은 로켓랩의 화려한 성장세도 좋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불확실성이나 여러 리스크들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차세대 로켓, 뉴트론 개발이 자꾸 늦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둘째, 이제는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정말 살벌해지고 있다는 거. 셋째,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 때문에 부품 구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큰 고객이 정부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국방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협. 바로 이 4가지 변수가 앞으로 로켓랩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들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바로 로켓랩이 회사의 운명 자체를 걸고 개발하고 있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 차세대 로켓, 뉴트론입니다. 뉴트론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그림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지금 로켓랩의 주력 로켓인 일렉트론은요, 비유하자면 경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딱 2%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틈새 시장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집만 나르는 거죠. 하지만 뉴트론이라는 초대형 트레일러가 완성되는 순간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머지 98%의 거대한 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사업 좀 확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체급 자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운명을 건 도약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시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로켓랩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2026년이라는 이 숫자를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1분기에는 미 우주개발국의 아주 큰 사업자 선정 결과가 나오고요. 연말 안에는 드디어 뉴트론의 첫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2가지 이벤트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간의 로켓랩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변수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과연 2030년의 로켓랩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는 최악의 상황, 가장 이상적인 상황,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중간 상황, 이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 즉 베어 케이스입니다.
만약 뉴트론 개발이 계속 늦어지거나 실패해서 지금처럼 작은 틈새 시장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2030년 주가는 약 12달러 50센트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현실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뉴트론이 계획대로 잘 나와서 시장에 안착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 주가는 80달러까지도 상승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불 케이스입니다. 뉴트론이 시장을 거의 제패하고 로켓랩이 단순 부품 회사를 넘어서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까지 진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주가는 무려 243달러라는 정말 꿈 같은 숫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로켓랩은 과연 제2의 스페이스X가 되어서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수많은 경쟁자 중 하나로 남게 될까요? 그 운명의 갈림길은 결국 뉴트론이라는 이 거대한 로켓의 성공 여부, 그리고 시장이 이 회사를 더 이상 택배 트럭이 아니라 진짜 핵심 공장으로 인정해 주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이었습니다.